이번 시간에는 다이어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사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모로코 페스의 가죽 염색 공장입니다. 저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나요? 예, 보기보다는 염색하는 통 하나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가죽 염색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 일대에는 그 가죽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월계수 잎을 코에 대면 그럭저럭 견딜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가죽 품질은 좋을지 모르나 가죽 가공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 별로 사고 싶은 물건이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강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강과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인생이란 지도 위에 아무것도 쓰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흐르는 인생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살면 그러면 바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라는 그 연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순리대로 산다는 게 있죠. 근데 그 순리라고 하는 것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물을 거슬러 오는 그 연어들처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틈새를 찾아낼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다이어리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겠습니다. 다이어리 작업을 수행하는 목적을 이제 일단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 다이어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게시물마다 권한을 지정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우리 그 게시판 확장 모드에서는 총 5개의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게시판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를 했는데, 그때 보면 공부방에 해당되는 3가지들은 읽기 권한은 2등급, 쓰기 권한은 3등급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게시판, 그 자유 게시판이나 Q&A에서는 이 2개에서는 1번 등급의 회원, 1번 등급의 회원이 읽기, 쓰기가 가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게시판 작업을 할 때 우리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때 권한은 게시판 단위로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설정 테이블 또는 게시판 관리 테이블을 통해서 읽기 권한, 쓰기 권한을 지정하는 방법을 했었죠. 근데 일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날의 내 기분을 표현을 하는 게 일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랑하고 싶은 일기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이 다이어리에서는 게시물마다 권한을 지정함으로써 어떤 일기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일기들은 나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가 이 다이어리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일기를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방법을 이제 익히도록 하죠.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쇼핑몰을 한다면 후기, 식당 같은 데도 후기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작업은 이 댓글, 게시물에 댓글 다는 이 기능을 응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이어리 작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도 있겠고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리 목록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작업을 위해서 관리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 둔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이어리 목록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이어리를 이제 찾기 위한 날짜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날짜를 선택할 때 캘린더라고 하는 컨트롤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캘린더 컨트롤을 이용하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이 캘린더를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날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해당되는 날짜의 일기 목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해당되는 날짜에 일기가 없으면 이 목록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또한 그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목을 클릭하면 우리가 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쓰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이제 그 일기 쓰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쓰기는 일기는 내가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만 작성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이퍼링크의 경우에는 우리가 게시물마다 어떤 경우에는 1번, 어떤 경우에는 2번, 어떤 경우에는 3번, 어떤 경우에는 4번 이렇게 게시물마다 권한이 각각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것들은 하이퍼링크가 보이고 어떤 것들은 똑같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어떤 것들은 하이퍼링크가 보이고 어떤 것들은 하이퍼링크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개 설정을 이렇게 일반 회원 또는 뭐 관리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네요. 다음 다이어리 쓰기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선택을 해야만 선택해서 들어오게 만들어 두겠고 날씨는 우리 몇 개 뭐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은 대략 한 20여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일기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는 기본적으로 그 세션 유저 아이디를 확인하면 되는데 관리자 등급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개 설정을 이제 이번 일기에 대한 공개 설정을 해주기로 하죠. 일반 회원부터 관리자까지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관리자가 해두도록 만들어두죠. 다음은 일기보기입니다. 일기보기는 날짜를 이렇게 요일까지 표시해주고 날씨, 기분을 이렇게 레이블로 표시하겠습니다. 내용도 여기 이렇게 적도록 하죠. 그 다음에 공개 설정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가능하겠고 삭제도 가능하겠고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이와 같이 해주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출석부에서 했던 기능이 있죠. 출석부에서 했던 한 줄 게시판 기능이 있었는데 그 한 줄 게시판 기능을 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게시물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둘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어리 페이지의 이동들입니다. 다이어리 리스트 페이지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날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쓰기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쓰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다이어리 라이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우리 MD가 0이면 우리는 새 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SD는 Selected Data의 줄임말로 표시를 해주는데 날짜를 이같이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의 목록에서 제목을 누르면 쇼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다이어리 쇼 페이지로 갑니다. 이때 글 번호를 가지고 가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쇼 페이지에서는 다이어리 라이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는 수정에 해당이 될 때 이동하게 됩니다. 수정인 경우에는 MD가 1번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날짜 대신에 글번호 N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해당되는 일기의 내용을 표시를 해둘 수 있고 내가 바꾸고 싶은 위치만 바꾼 다음에 쓰기 누르면 수정이 되겠네요. 다음은 다이어리 테이블의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이어리 테이블의 구조입니다. 기본키를 달기 위한 글번호를 표시를 해줬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ID 사양을 예로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일기의 제목을 표시를 해줍니다. 일기의 내용을 표시를 하기로 하죠. 업로드 데이터는 일기를 작성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날씨를 표시하기 위한 weather, 그 다음에 그날의 기분을 표시하기 위한 mood, 작성자는 이제 관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같이 공개 등급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일기는 작성할 때마다 공개 등급을 설정하게 되고 게시물마다 이 등급을 표시해 줌으로써 동일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들은 하이퍼링크로 상세 보기가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가능하지 않게 작성을 해 두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어리 리플라이 테이블입니다. 다이어리 리플라이 테이블은 출석부 테이블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기본키를 달기 위한 글번호입니다. 여기에는 ID 사양이 물론 예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작성자, 내용, 업로드 데이터 여기까지가 원래 출석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이어리 리플라이를 할 때는 다이어리 넘버를 넣어가지고 어떤 다이어리 글에 대한 그 댓글인지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출석부에 비해서 다이어리 넘버라고 하는 필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ERD입니다. 지금 다이어리 테이블이 있고 다이어리 리플라이 테이블이 있죠. 둘 사이는 다이어리에 있는 넘버와
여기 다이어리 리플라이의 다이어리 넘버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겠네요. 그리고 다이어리의 auth는 members table의 user id와 관계되어 있고 리플에 해당되는 auth도 멤버의 user id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리의 공개 등급은 오픈 그레이드 공개 등급은 쭉 타고 갔더니 그 유저 그레이드의 U 그레이드와 관계를 맺고 있겠네요. 그래서 U 그레이드는 현재 우리는 0번부터 4번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죠. 0번이 아닙니다. 내가 그 우리 C# 프로그래밍에서 늘 인덱스 0으로 시작하는 것 때문에 계속 간혹 이런 실수를 하네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은 일반 회원, 4번은 관리자 등급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은 저장 프로시저 PROC 인서트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테이블에 입력을 하는 거네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입력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게 글번호 넘버를 제외한 타이틀, 컨텐츠, 업로드 데이터, 웨더, 무드, 오스, 오픈 그레이드 이런 값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간단하죠. 인서트 인투 다이어리, 다이어리 테이블에 인서트 인투 처리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져가는 것은 없고 인서트 인투 하면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8번부터 23번까지를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저장 프로시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저장 프로시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저장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얘네들을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확인을 해보자 그랬죠. 동작이 되는지.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exec 실행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저장 프로시저 이름을 줍니다. 타이틀에 해당되는가, 내용에 해당되는가, 그 다음에 작성일에 해당되는가, 날씨에 해당되는가, 무드에 해당되는가, 작성자, 그리고 공개 등급 1번이면 일반 회원까지 공개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 select from view diary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직 우리가 뷰를 안 만들었군요. select 별표 from diary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리플을 달아주는 것. PROC insert diary reply입니다. 댓글을 달아주는 기능입니다. 이것 또한 다이어리 넘버와 auth 그리고 컨텐츠 내용만 가지고 온다면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insert into diary reply를 통해서 다이어리 리플라이 테이블에 넣어주면 되겠죠. 입력을 해야 되는 필드는 4개가 있는데 업로드 데이터는 get dat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 네모 있는 만큼을 드래그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저장 프로시저가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exec를 통해서 저장 프로시저의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1번 다이어리 글에 대해서 테스트 1번이 글을 달아줬네요. 그리고 내용까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아직 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elect 별표 from diary reply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엔 뷰 다이어리 만들겠습니다. 뷰 다이어리는 우리가 3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members 테이블, 다이어리 테이블, 그리고 use grade 테이블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members 테이블에는 name과 닉네임을 가져오겠고 다이어리 테이블에서는 모든 열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use grade에는 grade name을 가져오도록 하죠. 우리가 open grade 값으로 두고 1, 2, 3, 4 중에 하나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grade name까지 가져오기로 하죠. 여기까지 콕콕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members 테이블에 여기에 U 그레이드와 여기에 use 그레이드, U 그레이드 사이에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구문이 하나 더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근데 실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members 테이블과 use 그레이드 사이의 관계는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이어리 테이블 여기 아래쪽에 나올 open grade라고 하는 이 필드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open grade와 여기에 grade name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기 때문에 요만큼은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지워주고 현재 여기까지만 딱 끝내가지고 뷰를 제작을 하도록 하죠.
다음은 뷰 다이어리 리플라이입니다. 뷰 다이어리 리플라이는 다이어리 리플라이에서는 모든 열을 다 가져오게 되겠고 멤버스 테이블에는 네임, 닉네임 그리고 이메일을 가져오는 형태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저 그레이드 및 멤버스 테이블을 좀 확인해 보기로 하죠. 유저 그레이드는 1, 2, 3, 4 4가지의 등급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용자에도 기본적으로 현재는 U 그레이드 4짜리 관리자 등급의 사용자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얘네들을 4등급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메인 마스터 페이지를 좀 수정해서 그 다이어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 다이어리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기로 하죠. 자, 다음은 이제 다이어리 리스트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이어리 리스트 페이지는 서브 마스터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S 커먼 마스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이제 새롭게 사용하는 컨트롤이 있네요. 이 캘린더 컨트롤.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그리드 뷰가 들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쓰기 버튼, 그 다음에 여기에 드랍다운 리스트, 텍스트 박스, 검색에 해당되는 I 버튼, 그 이미지 버튼, 그리고 입력 정보를 주고받을 우리 그 레이블 메시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안내 문구 이렇게 들어있게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얘네들은 레이블로 구성하는데 레이블 타이틀로 하도록 하죠. 얘네들은 캘린더로 하는데 자동 서식으로 단순을 선택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위켄드 데이 스타일, 위켄드는 주말이죠. 주말에 해당되는 데이 스타일의 포 컬러를 레드로 해주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렇게 빨간 글자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고 여기는 이미지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뷰는 자동 서식 전문가로 하도록 하겠고 GRV 다이어리라고 했습니다. Allow 페이징을 true로, Auto Generate Columns를 false로, 페이지 사이즈는 5개로 했네요. 그리고 width는 710픽셀로 해두었고 그 페이지 인덱스 체인징을 통해서 페이지를 바꾸었을 때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여기는 쓰기 버튼에 해당되는 것, 여기 드랍다운 리스트는 제목, 내용, 날짜로 검색하는 기능을 넣어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텍스트 박스에 해당이 되겠고 여기에는 이미지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레이블에 해당이 되겠고 아래쪽은 그냥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디자인 소스입니다. 디자인 소스는 여러분들이 테이블 구조만 여기에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디자인 화면에서 처리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는 제목 레이블 영역, 캘린더 영역,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정보 영역, 하트 이미지가 들어가는 영역,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드뷰의 속성, 그리드뷰의 컬럼들입니다. 그리드뷰 컬럼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드뷰에 번호가 들어가게 되고 번호는 바운드 필드를 썼네요. 날짜는 연월일만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템플릿 필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제목 하이프링크 이미 우리 많이 해봤죠. 템플릿 필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프링크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게쇼 URL이 있는데 이때는 이전에는 우리가 주로 넘버만 가지고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공개 등급까지 같이 입력으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도록 하겠고 텍스트 영역에는 타이틀 값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의 경우에는 바운드 필드로서 있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고 공개 범위는 기본적으로 그레이드 네임 이미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 그레이드 네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운드 필드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자동 서식 영역이니까 우리가 건들지를 않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글쓰기 버튼에 해당되는 영역, 여기는 검색에 해당되는 드랍다운 리스트, 여기는 텍스트 박스 영역입니다. 키워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찾기 버튼, 이미지 버튼에 해당되는 것, 여기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 여기는 그냥 글자를 입력해서 전체 목록을 보려면 검색을 이용해 달라 하는 형태로 표시해 줬네요. 자, 다음은 다이어리 DO 클래스입니다. 얘네들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뷰를 기준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우리 뷰에 없는 자료가 하나를 더 처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댓글 목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댓글까지 한꺼번에 여기에 넣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쇼 작업을 할 때 훨씬 편리하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번호 넘버에 해당이 되겠네요. 타이틀 영역, 컨텐트 영역, 요 아래쪽에 프로퍼티인 건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업로드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웨더 영역, 무드 영역, 그 다음에 오서, 이제 작성자 영역, 그 다음에 작성자의 네임, 작성자의 닉네임, 얘네들은 우리가 뷰가 조인을 통해서 멤버스 테이블로부터 가져온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픈 그레이드 네임입니다. 이것은 공개 범위의 이름, 그레이드 네임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 오픈 그레이드 네임이라고 해줬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이어리 리퍼를 여기다가 같이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세 보기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여기에 데이터셋 자료를 곧바로 그리드 뷰의 데이터 소스로 지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작업 없이 그 댓글 목록을 구현할 수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자료 입력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저장 프로시저 입력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타이틀, 컨텐츠, 웨더, 무드, 오서, 오픈 그레이더 여기 정도까지의 정보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멤버 변수에 할당해 주는 형태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자료 조회용, 이건 오타입니다. 자료 조회용 생성자입니다. 이것은 다이어리 DO 클래스의 모든 멤버 변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넘버로부터 다이어리 리플라이까지의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다이어리 DAO입니다. 다이어리 DAO는 동작과 관련된 거죠. 먼저 다이어리 목록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다이어리 목록은 기본적으로 목록이기 때문에 반환형은 데이터셋으로 구현하도록 하겠고 메서드 이름은 get diary list라고 해줬네요. 그리고 키워드와 키 타입을 이용을 해서 검색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뷰가 없다면 위에 있는 것처럼 조인을 써야 되나 이미 우리는 뷰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셀렉트 별표표란 뷰 다이어리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키 타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키 타입이 있으면 검색에 해당되는 걸 붙여줍니다. 그리고 목록을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검색에서 키 타입이 널 값이 아니면 검색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타이틀이나 키 타입이 타이틀이나 컨텐츠인 경우에는 뭐 별 필요 없이 키 타입과 키워드를 그냥 라이크 패턴 매치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날짜로 검색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야 되겠네요. 먼저 우리는 키워드 값이 날짜로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임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아마도 그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곤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타임 형태로 바꿔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검색하는 키 타입이 데이터에 들어있는 날짜보다 여기는 투숏 데이터 스트링은 연월 일까지만 들어있는 것을 투숏 데이터 스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 타입이 날짜를 하루 더한 것보다 적어지는 때까지를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해당 날짜에 있는 모든 일기를 검색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 DB맨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목록을 가져올 수 있고 데이터셋으로 가져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셋 결과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해당되는 날짜에 일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exist diary라고 만들겠습니다. 얘네들은 결과는 풀 값으로 있어가지고 이 값이 true가 되면 일기가 존재한다. false가 되면 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만들겠습니다. 날짜를 해당되는 날짜에 일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으로 날짜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s 데이터에 날짜를 가져오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일단은 날짜에 일기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s 데이터를 데이터 타임 형태로 바꿔보기로 하죠. 그리고 쿼리 셀렉트를 통해서 넘버와 오픈 그레이드를 뽑아내게 되는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업로드 데이터가 현재 지정된 날짜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하나 더한 날짜보다 적어지는 데까지를 검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SQL 데이터 리드의 결과를 담아오면 되겠죠. DB맨에 부탁해서 my 리드의 결과를 담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을 자료가 존재하면 일기가 존재하는 거죠. 읽을 자료가 없으면 건너뛰어서 그냥 일기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을 유지합니다. 이제 리더 닫아주고 dbman 닫아주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is existed를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멤버 DAO에 조금 작업이 필요한데 그레이드 네임을 알고 있을 때 U 그레이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 그러면 4번, 일반 회원 1번, 우수 회원 2번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들어 둔 거 잠깐 살펴볼까요? 그레이드 네임을 가져옵니다. 일반 회원, 우수 회원, 프리미엄, 관리자 4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그 유즈 그레이드 테이블에서 U 그레이드 값을 읽어오면 되는데 조건은 그레이드 네임이 가지고 들어온 그레이드 네임에 해당되는 조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값이 무조건 존재해야죠. 그래서 mread 속에 그 결과를 담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을 읽고 그 결과를 정수로 바꿔가지고 U 그레이드에다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 SQL 데이터 리더 닫고 dbman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return U 그레이드 그러면 이제 번호를 반납해주게 되겠네요. 얘네들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U 그레이드를 주었을 때 1, 2, 3, 4를 주었을 때 그레이드 네임 일반 회원, 우수 회원, 프리미엄, 관리자를 뽑아내는 메서드를 하나 구현해 두기로 하죠. 그래서 입력으로 인테저 U 그레이드가 들어오게 되겠고 출력으로는 글자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하는 건 똑같죠. 순서만 바뀌면 되니까 유저 그레이드 테이블에서 그레이드 네임을 가져오면 됩니다. 조건은 U 그레이드 값이 가지고 들어온 값에 해당이 될 때 이것도 값은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SQL 데이터 리드의 결과를 담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읽고 그 값을 결과를 그레이드 네임에다가 주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SQL 데이터 리더 닫고 dbman 연결해제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레이드 네임 리턴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멤버 DAO에서 get use grade라고 하는 모든 그레이드를 가져오는 이 메서드를 하나 구현하기로 하죠. 이것은 드랍다운 리스트에 선택 항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처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데이터셋에 담아주면 되겠네요. get use grades라고 하는 메서드로 구현하겠습니다. 입력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 간단하죠. use grade 테이블로부터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데 조건은 U 그레이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bman에 부탁하면 바로 결과가 날아옵니다. 자, 이제 다이어리 리스트 페이지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데이터셋을 쓰기 위해서 우리 유진 구문을 하나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듈 변수 전체가 공통으로 클래스 내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변수를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날짜와 그 다음에 키 타입 이런 두 가지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페이지 로드입니다. 페이지 로드는 처음에 실행이 될 때죠. 자, 여기 오타입니다. 관리자 등급인 경우에는 쓰기 버튼을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에 해당되는 번호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건 이미 우리가 멤버 DAO에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get U grade of grade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관리자에 해당되는 등급, 그러면 어드민 등급인데 현재는 4번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어드민에는 4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멤버 DAO에 체크오스 이미 우리가 만들어 두었죠. 유저 그레이드를 어드민 4번과 비교해가지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권한이 있으면 쓰기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화면에 일기 목록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기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일기 목록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따로 처리해 주는 것보다 키워드 값 검색 기능이 있는 디스플레이 다이어리 리스트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처음에 올 때는 키워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키 타입도 없습니다. 키워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0번 가장 첫 페이지를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8번 줄에 있는 디스플레이 데이터 리스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지금은 0, 0, 늘 0의 값을 가지고 있겠고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페이지가 바뀌었을 때는 입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이어리 DAO 클래스에 get 다이어리 리스트 하면 일기 목록이 나오게 되죠.
그 일기 목록을 그리드뷰의 데이터 소스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지정하게 되고 그리드뷰의 데이터 바인더를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디자인 소스에서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제목에 URL을 보여줄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넘버만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지금은 오픈 그레이드라고 하는 게시물의 그 공개 등급을 활용을 해서 요 URL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멤버 DAU에다가 체크 OS를 실행을 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 세션 유즈 아이디가 지금 현재 오픈 그레이드 값이랑 비교해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여기에 BBS ID에 들어있는 리드 OS를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글마다 읽기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급이랑 비교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권한 확인해 가지고 권한이 있으면 쇼 페이지를 보여주고 권한이 없으면 늘 값을 보여줌으로써 그냥 그 하이프링크가 동작되지 않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쓰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쓰기 페이지로 이동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권한은 다 그 페이지 로드에서 체크했지만 우리가 일기를 쓰기 위한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select 데이터가 값이 없으면 날짜를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고 리턴하면 되겠고, 그러지 않으면 다이어리 라이트 페이지로 이동해 주면 되겠습니다. 모드는 0번, SD는 selected 데이터 값을 가지고 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일기를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search, 그 검색 기능을 눌렀을 때입니다. 검색 기능은 드랍다운 리스트의 텍스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달라지는데, 제목인 경우에는 키 타입이 타이틀이면 됩니다. 내용인 경우에는 키 타입이 컨텐츠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날짜인 경우에는 우리가 키 타입이 기본적으로 업로드 데이터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짜인 경우에는 키워드에 들어있는 것이 날짜로 변환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try catch 예외 처리 구문을 통해서 텍스트 박스, 키워드 텍스트 박스에 있는 것들을 날짜로 바꿀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봅니다. 날짜로 바꿀 수 있으면 그냥 건너뛰면 되겠고, 만약에 날짜로 변경이 안 될 때는 날짜 형식 오류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냥 리턴을 해버립니다. 자, 검색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전체 보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의 길이가 0이 되는 경우에는 K타입의 null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 보이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를 보이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K타입과 키워드를 넘겨주고 0번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드뷰의 페이지 인덱스 체인징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페이지를 새로운 페이지 번호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캘린더 1의 셀렉션 체인지드입니다. 캘린더 1의 날짜를 변경했을 경우가 되겠네요. 그 날짜를 캘린더에서 날짜를 딱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면, 내가 원하는 날짜의 일기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selected 데이터를 캘린더 1의 selected 데이터를 to short data string, 그러면 연월 일까지만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그 디스플레이 데이터 리스트로 호출하는데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하면 쉽게 됩니다. 검색의 키워드는 업로드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selected 데이터 값을 그 캘린더에서 선택한 값을 넣어주고 0번 페이지를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그 원하는 날짜의 일기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날짜가 존재하면 목록이 보여질 거고, 날짜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그 제목만 보이게 되겠죠. 자, 이제 실제 실행한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기 이전이에요. 로그인을 하기 이전에는 로그인해 주세요라고 나올 것이고, 요 일기의 제목을 봤을 때 하이프링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 버튼 당연히 안 보여야 되겠네요.
자, 값수는 1등급이죠. 1등급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는 여기에 하이퍼링크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범위가 일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값수는 1등급이라서 글쓰기 기능의 글쓰기 버튼은 보이지가 않겠네요. 다음은 이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는 당연히 자기가 작성한 일기이기 때문에 그 일기 내용을 볼 수도 있겠고 일기 쓰기 기능도 가능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목록 페이지입니다. 자, 모르는 영어 단어 깜지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 치러 학교에 올 때 그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이야기 하나에서는 어머니가 지킨 약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케이 오바라 여사의 얘기입니다. 77세의 노인인데 이 노인은 35년 동안 식물인간이 된 딸을 극진히 간호한 사연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이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10년 안에 다른 병에 감염되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은 이 딸은 35년 동안이나 그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그런 간청을 했다고 그러죠. 엄마,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줘요. 늘 내 곁에 있어 줄 거죠. 그때 어머니가 이런 약속을 했다고 그러죠. 그럼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귀여운 딸, 약속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나눈 이후 35년 동안 딸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병에 의해서 딸은 35년간이나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SNS나 또는 대면 시간에 나에게 질문해주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